안녕하세요, 모범심리입니다. 자, 오늘은 밍양사의 최신 버기카 헬리오스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헬리오스라는 모델은 제가 작년에 리뷰한 밍양 마이원 버기의 저가형 모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원과 마찬가지로 전자 파트 없이 차체만 제공되는 모델이에요. 다만 마이원 버기의 경우 조립이 필요한 차량이었지만 헬리오스는 조립이 된 상태로 출시했다는 점이 다르고요. 휠 타이어까지 제품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마이원과 다르게 바디 도색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 가성비는 확실한 차량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저가형 모델이라 메탈 파트의 소재도 한 단계 아래 60계열 알루미늄이 사용되고요. 많은 파트들이 메탈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풀옵션으로 출시한 마이원 버기와 동일한 모양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파트만 구입해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자,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주행 파트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가성비 차량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전자 파트는 최대한 저렴하게 세팅했습니다. 모터와 전자 변속기는 중고 장터에서 10만원 정도면 구매 가능한 제품들이고요. 피니언 기어는 제품에 포함된 15T를 장착했습니다. 나머지 전자 서버와 조종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들을 활용했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스피드부터 시작해 볼게요. 버기라는 장르가 온로드 차량은 아니지만 이런 아스팔트에선 상위 버전 마이원 버기와 성능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구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자, 헬리오스 버기도 얼마든지 타사 제품들처럼 기어비와 배터리의 셀을 높여 더 빠른 속력도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지만 버기 장르는 딱 이 정도의 속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행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버기는 오프로드 경합을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라 사실 더 빠를 필요도 없어요. 이 속도도 코너 구간이 많은 서킷에서는 빠른 편이라 기어비를 낮춰야 하죠. 다음은 내구성 확인을 위해 간단하게 점프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파트가 많은 가성비 모델이라 무리한 점프는 시도하지 않았고 오프로드 서킷에 필요한 높이까지만 테스트했어요. 사실 이 차량을 저보다 먼저 구입한 분들에게 다 좋은데 감성이 좀 떨어진다, 샤시가 쉽게 휘어진다, 오프로드 서킷 주행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기라는 장르는 점프를 뺄 수 없는 장르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했어요. 극한의 강도까지 테스트하지는 않았지만 버기가 버텨내야 하는 서킷에서 필요한 높이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오프로드 서킷에서 원활한 주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곳은 인천 IRC 카페에서 운영하는 오프로드 서킷입니다. 카페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장르와 상관없이 어떤 차량이든 어떤 크기의 차량이든 제한 없이 주행할 수 있어요. 또한 트랙 구조가 초보자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트랙의 폭이 넓어 어떤 차량이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다리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눈과 비는 물론 이런 무더운 날씨에도 햇빛을 피해 달릴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혹은 송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IRC 카페 무조건 가입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볼게요. 아무래도 헬리오스는 1대8 버기 장르에선 상당히 저가형 제품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예상외로 너무 잘 달려주어 상당히 놀랐습니다. 게다가 현재 차량의 상태는 튜닝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완전 순정 상태거든요. 가장 우려했던 부분, 차량의 강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착지 과정에서 두 번의 큰 실수가 있었는데 어퍼 브레이스의 파손 말고는
별다른 견적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느 정도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 정도 충격이면 고가의 차량들도 견적을 피하기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헬리오스라는 차량은 1대8 버기 장르에서 매우 저렴한 차량이지만 기본적인 주행 성능은 보장되는 차량이고요. 내구성도 보기와는 다르게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 물론 프로킷 버기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서킷 입문용 차량으론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헬리오스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구동을 담당하는 메탈 파트의 품질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내부 기어들은 전부 프로킷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회전이 발생하는 구간에 사용되는 메탈 파트도 RTR급이 아닌 프로킷 레벨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구동과 관련된 파트가 아니라 강성과 관련된 메탈 파트는 다소 부실해 보였습니다. 쇽타워도 그렇고 메인 샤시도 아무런 튜닝 없이 점프나 오프로드 서킷을 달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앞서 주행편에서 확인하셨듯 보기와는 다르게 제법 튼튼했어요. 또한 헬리오스는 메탈 촉이 아니라 플라스틱 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이 예상도 모두 빗나갔습니다. 촉은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부분이라 교체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냥 사용해도 될 만큼 상당히 훌륭한 내구성과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십자볼트의 구성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십자볼트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볼트 재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차량이 큰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긴 십자볼트들은 체결된 상태로 휘어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파트까지 같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의 조립 상태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프 파트를 열어보고 많이 놀랐어요. 오일을 좀 보충해 줄까 해서 열어봤는데 오일이 아니라 구리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또한 조립 상태를 체크해 나가는 과정에서 록타이트가 누락된 부분들도 발견되었어요. 이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재조립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행 영상에서 언급했던 어퍼 브레이스 파트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어요. 별다른 실수가 없더라도 이렇게 볼트 체결 부위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헬리오스뿐만 아니라 마이원 버기와 블랙팬서도 비슷해요. 수입사의 문의 결과 이 파트는 곧 메탈 파트로 수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파트는 고질병 같은 부위라 메탈 파트로 출시한다면 1순위 옵션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RC카는 거의 대부분 수입 제품이라 부품 수급에 대한 문제가 늘 발생하는 취미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도 부품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차량이라고 할 수 없는데 밍양 제품들은 국내에 출시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부품 수급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밍양사의 이번 신작 헬리오스는 마이원 버기처럼 무조건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가격이 저렴해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지만 기본 조립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전자 파트까지 별도로 필요한 차량이라 초보자들에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상급자들이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차량이라 추천드리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이미 여분의 전자 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주변에 어떤 형태로든 버기로 달릴 수 있는 오프로드 서킷이 존재한다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서브용 차량으론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